안녕하세요, 해피기타입니다. 일렉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펙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펙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는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기타를 치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스톤박스, 멀티 이펙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렉 마운트, 앰프 내장형, 플러그인 형태로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톤박스는 각각의 이펙터가 하나씩 있는 형태입니다. 꾹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발로 밟을 수 있는 스위치, 작동 상태를 볼 수 있는 LED, 효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이 스톤박스를 모아서 자기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쓸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스톤박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스톤박스가 많으면 매번 연주할 때마다 세팅해야 할까요? 이렇게 페달보드를 이용해 하나의 세트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페달보드를 구성하실 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페달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이걸 가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벼운 형태의 스톤박스들도 많이 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펙터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멀티 이펙터도 있습니다. 여러 신경 쓸 것 없이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고요. 다양한 이펙터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한테 추천합니다.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멀티 이펙터도 있고 하나의 범주의 이펙터만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펙터가 있지만 이펙터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주할 때 멀티 이펙터를 쓰고는 있지만 드라이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따로 연결해서 연주하곤 합니다. 이런 형태를 멀꾹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방식의 이펙터는 설정할 것도 너무 많고 작은 화면과 노브로 조작해야 하는 것은 초보자분들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멀티 이펙터는 디지털 방식도 있지만 각각의 스톤박스를 물리적으로 하나로 뭉쳐놓은 듯한 아날로그 멀티 이펙터도 있습니다. 조작하기에 직관적이고 미리 설정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아날로그 멀티 이펙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렉 마운트형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렉이 장착할 수 있는 사이즈로 나오는 건데 하나 이펙트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멀티 이펙터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렉 마운트를 페달보드처럼 하나의 장비로 꾸미거나 선반도 이용해서 스톤박스도 함께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렉 마운트를 꾸며놓고 녹음이나 연주가 있을 때 용달로 이동하는 기타리스트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페달보드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이지만 잘 세팅되어 있으면 정말 멋있습니다. 앰프 내장형은 앰프 자체에 이펙터가 내장된 경우입니다. 앰프 자체에 이펙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웬만해서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펙터를 구입할 여유는 없는데 앰프는 사야 한다면 이펙터가 내장된 앰프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형태도 있습니다. 실제 이펙터가 없어도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 녹음을 하면서도 중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타로 녹음할 때 플러그인으로 대부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거든요. 단점으로는 기타를 컴퓨터에 연결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하고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플러그인은 따로 시퀀서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라이브를 하려면 이 장비들을 들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팅하기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라이브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펙터는 형태별로도 나누지만 효과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을 바꿔주는 이펙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필터로 거르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음색에 큰 변화가 생기며 신디사이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기타에서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와우가 있고 이퀄라이저도 있습니다. 볼륨을 제어하는 이펙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프레서나 볼륨 페달 같은 이펙터가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일정 이상 볼륨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로 줄여주는 이펙터입니다. 컴프레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기타에서는 컴프레서는 특별한 음색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쿼즈 등의 이펙터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음색을 찌그러뜨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뭔지 감은 오실 겁니다. 모듈레이션은 원래 있는 사운드에 살짝 변조된 사운드를 겹쳐서 음색을 변화시키거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코러스, 페이저, 플랜저, 비브라토, 트레몰로가 있습니다. 코러스는 음색을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울렁거리는 효과를 줍니다.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사운드만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저는 코러스보다 좀 더 울렁거리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사운드만 들어보겠습니다. 플랜저는 위상 간섭을 이용한 효과입니다. 쉽게 제트기 같은 효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브라토는 연주하는 음의 피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효과입니다. 비슷한 이펙터로 트레몰로가 있습니다. 비브라토는 음의 피치가 움직이지만 트레몰로는 음의 볼륨이 움직이는 효과입니다. 다른 음을 추가하거나 변화시키는 이펙터입니다. 모듈레이션으로 포함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전 그냥 피치 계열로 분류하겠습니다. 공간계는 원음의 시간차를 두고 반복하는 딜레이나 공간의 울림을 흉내내는 리버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펙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는 기타부터 필터, 다이나믹, 드라이브, 피치, 모듈레이션, 공간계 순으로 배치합니다. 아마 웬만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세팅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펙터 순서는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이브 뒤에 다이나믹 계열이 올 수도 있고 모듈레이션과 공간계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연주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페달의 연결은 직렬로 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페달이 많아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달을 거치면서 손상되는 음질, 두 번째는 음색을 바꿀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누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심하면 음색을 바꿀 때 탭댄스를 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프박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루프박스는 단순히 스위치만 달려있는 제품인데 이걸 이용해 이펙터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하지 않는 이펙터는 물리적으로 재배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이 쓰는 이펙터끼리 하나로 묶어서 한 번의 동작으로 여러 이펙터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 한 번에 특정한 스위치가 작동되도록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루프박스가 추가되는 만큼 여러분의 페달보다 커지고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펙터를 사용하는 간단한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러그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인 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